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와 봤고 또 평상시에 궁금해하던 흉살 중에 하나, 귀문관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제 블로그 댓글에 귀문관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귀문관살이 과연 사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은 귀문관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귀문관살은요, 귀신 귀자에다가 문자 그리고 빗장 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귀신이 빗장을 열고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그런 무서운 흉살인데요. 귀문관살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우님들, 제가 임상을 좀 많이 해본 결과 귀문관살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에는요, 정신적인 면에서 많이 좋은 계통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라든가 심리학 쪽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 귀문관살을 좋게 활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귀문관살이 어떻게 작용이 되고 성립되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문관살은요, 일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지만 보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살을 볼 때 일간을 보느냐 연간을 보느냐 이렇게 기준점을 두는데요, 귀문관살은 일간 상관없이 그냥 지지에 있는 글자만 가지고 보는데요, 일주에서 일간 지지, 이 일지에서 가까운 데 있을수록 그 영향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은 사주 주인공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수와 유금이 함께 있을 때, 연월 일시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자유귀문관살이라고 합니다. 자유귀문관살의 특징은요, 귀문관살이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 중에서 가장 증상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귀문관살이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학우님들 눈치챘겠지만 자유는 도화의 글자죠. 그래서 도화성이 좀 강하면서 드러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 혹은 마마보이, 마마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자유귀문이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유귀문이 있는 분들은요,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이 귀문관살 있는 분들은 또 멀리 가서 잠자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근거리나 당일치기로 야외 나들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맛있는 맛집 같은 데 가서 먹으면서 이렇게 기를 소통시켜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유귀문관살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오라고 하는 귀문관살이 있어요. 축하고 오화, 축토하고 오화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귀문관살이 성립이 되거든요. 축오 귀문관살이라고 하는데, 요 살은 조금 폭력성이 있어요. 요 살은요, 약간 흥분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옷을 찢거나 종이를 찢거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좀 있고요, 뭔가 밖으로 내 에너지를 표출해서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 오화의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탕화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나중에 탕화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따로 해보겠지만, 그래서 이 축오 귀문관살이 운에서 또 축오 귀문관살을 중첩으로 만날 때 뭐 자살을 한다거나 혹은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축오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요, 마음의 수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인미라고 하는 글자가 2개 붙어 있으면 인목하고 미토입니다. 인미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인미귀문관살입니다. 인미귀문관살은요, 우리 노숙자들 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인미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잡니다. 들어 눕기를 잘 하세요. 그리고 해맑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무슨 말을 걸면 헤헤 하고 이렇게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인미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요, 사랑과 관심으로 좀 다독거려줘야 됩니다.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이 학창시절에 그 운에서 겹치면 공부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는 그곳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 곳으로 머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지도해 주시는 그 양육자 입장에서 우리 학생이나 아이들이 인미귀문관살이 있을 땐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요,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인미귀문관살은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신이라고 하는 귀문관살이 있습니다. 묘신은요, 이게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 따돌림 당하는 거, 소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왕따라는 그런 단어 쓰잖아요.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했는데, 왕따 문화, 저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귀문관살이 많습니다. 이 귀문관살은요, 구설수, 그리고 그 묘도화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묘가 그렇거든요. 바람이고 소문이에요. 그래서 묘신의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이요, 남들 눈에 좀 띄고요, 꼴보기 싫다, 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기운을 불러내는 거예요. 사실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묘신 귀문관살에 있는 분들은요, 그 자기가 위축이 됩니다. 이렇게 남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나를 코너에 몰고 안 좋게 보니까 자꾸 몸이 위축되고 행동이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한테는요, 넘치는 칭찬을 해주고, 너가 최고야,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운을 북돋워줘야 됩니다. 묘신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요, 거의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나중에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이제 폭발해서 더 이상 내가 궁지에 몰려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렇게 반항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나 양육자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묘신 귀문관살이 있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해 귀문관살이라고 있습니다. 진해 귀문관살은요, 진토는 수의 창고죠. 그리고 해수도 물입니다. 이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는 진해 귀문관살입니다. 진해 귀문관살은요, 약간 성적으로도 특이하고 그 도착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흉한 데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특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해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노인네스러운 면도 있어요. 옛날 거를 좋아하고요, 그 옛날 생각으로 자꾸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뭐 하다못해 이런 어린아이들도요, 내가 유치원 때는 어땠는데,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해 귀문관살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하기 쉽고요, 우울증을 많이 달고 다닙니다. 다른 귀문관살도 우울증을 달고 오긴 하지만 진해 귀문관살이 더욱 습하고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이 진토의 진이 인묘진의 목을 가두는 그런 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수고, 물을 가두는 창고, 물창고입니다. 그래서 진해 귀문관살이 그런 무서운 기운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지도자분들이 진해 귀문관살을 가진 학생이나 자녀분을 뒀다, 혹은 배우자를 뒀다, 이럴 때는요, 태양의 기운을 봐야겠죠. 밖으로 나가서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땀 흘리고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10분, 20분 꾸준히 하셔야 이 진해 귀문관살의 화를 조금 피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이 귀문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다음에는 사술 귀문관살이 있습니다. 사술 귀문관살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잘 안 들으세요. 자기만의 들리는 이 코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고, 왜 중얼거리냐면 다른 데서 들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답을 하기 위해서 중얼대는 겁니다. 우리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멀쩡하게 생긴 분이 혼자 중얼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사주명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사술 귀문관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청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못 듣고요, 또 그렇게 심하게 귀문관이 발동되지 않아도 평상시에 남의 말을 잘 못 들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나?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술 귀문관살이 있는 사람은요, 이 독특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술 귀문관살이 있는 분들은요, 해결책이 되도록이면 미디어나 이런 그 청각으로 오는 걸 시청하시지 말고 시각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림 보시고 풍경 감상하시고 이래서 이 귀의 문을 좀 닫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귀문관살은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6가지가 있어요. 자유 귀문관살, 추구 귀문관살, 또 인미 귀문관살, 또 묘신 귀문관살, 또 진해 귀문관살, 또 마지막으로 사술 귀문관살,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우리 지지에서 이렇게 2개가 짝을 지어 있으면 귀문관살 성립되는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좀 약해요. 예를 들어서 연지와 시지에 귀문관살이 뭐 있다, 자가 있고 유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효과가 좀 약합니다. 이 귀문관살은요, 붙어 있어야 효과가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같이 붙어 있는 쪽, 일과 월이 있거나 일과 시가 있거나 이렇게 일지 중심으로 좀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귀문관살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묘하고 신이라는 귀문관살이 있는데 운에서 묘운이 들어올 때 이렇게 귀문관살이 가중되는 겁니다. 이 말은 귀신이 문을 열고 들락날락 하는 기운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기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봤을 때 이런 규문간살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성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인자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운에서 안 좋게 운이 들어올 때 이 규문간살이 더 나쁘게 작용이 되는 거고요.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이 규문간살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심리를 좀 더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정신과 닥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심리 상담, 저희도 이런 일 하는 사람들도 규문간살이 있는 분이 많으세요. 일단은 뭐 촉이 강하고 예지력이 있고 또 남의 마음을 읽고 또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명리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규문간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흉살이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각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급작스럽게 뼈가 부러진다는 운이에요.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살이거든요. 그런데 급각살도요, 좋게 활용이 되면 이 물리치료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12신살 이런 거를 활용할 때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굉장히 막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을 주기 위해서 활용한다거나 혹은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살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12신살은요, 사주 명리를 통변할 때 이 명리의 통변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한 어떤 액세서리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체 격국을 보시고요. 사주의 흐름을 보시고요. 그 흐름 속에 조금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그 풍성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영향력이 있는 것을 잘 잡아서 이렇게 풀이를 해준다는데 요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규문간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